애트리는 하여튼 왜 마음의 고향이고 그 친정 같아요. 젊은 시절을 애트리에서 이제 일을 했죠. 뭐 이제 나이 들어서 또 학교를 옮기고 정년은 학교에서 하고 지금은 이제 카이스트의 명예교수로 있어요. 애트리하고는 뭐 연구원들끼리 뭐 밖에서도 만나고 또 이따 음식 애트리의 또 내부 행사 같은데 또 초청을 해가지고 와서 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교류를 하고 있고요. 신문을 보면은 큰 거, 뭐 좋은 거 개발했다고 이제 뉴스 같은 게 나올 때가 좀 자주 있어요. 그럼 관심 두고 한번 보고 제가 좀 알만한 또 궁금한 쪽은 또 좀 물어도 보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 애트리의 그 활동 상황을 옆에서 보고 있죠. 뭐 비교적 초창기에 입소를 했을 때 그때만 해도 그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 자체가 그렇게 많이 뭐 지금처럼 아주 현격한 그 진전이 있지 않은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애트리의 역할이 주로 기술 이제 그 생산 기술이나 산업 기술 개발을 먼저 선도를 해서 그 개발된 기술을 산업체에 공유해서 그 산업체가 그 결과를 가지고 뭐 제품을 만드는 쪽으로 해서 애트리가 이제 선도적인 입장을 했어요. 83년에 애트리 입소했을 때 그때 이제 애트리의 연구원이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의 총연구원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전파 무선 통신을 연구하는 연구실은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연구원은 한 15명 정도가 있었고요. 그때는 이 전파 부분이 굉장히 그 차지하는 그 시야가 작았고요.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게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남북으로 분단됐잖아요. 특히 통신 보안에 이 전파를 쓰는 무선 통신은 빨리 다 가야 더 나가서 이제 그 통신 보안에 취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정부에서는 웬만하면은 무선 통신을 쓰지 않도록 그렇게 제한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80년대 말에 그 90년대 이후에 그 시대를 정보화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보화 시대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통신의 경쟁력이나 이 규제 같은 걸 없애는 쪽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때까지는 그 통신은 이제 한국통신이 독점적으로 운영했고 다른 나라도 선진국도 다 마찬가지로 되게 독점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80년 말 이제 그 정보화 시대에 대입해서 많은 선진국들이 정보통신 사업을 이 경쟁책으로 바꿔서 경쟁 사업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이제 정보화 시대를 이제 예견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무선 통신, 특히 이제 차량 통신 같은 이동 통신이 앞으로 계속 발전할 거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부의 정책이 전파의 개방으로 바뀌었어요. 88년에 우리나라에서 서울 올림픽을 했잖아요. 그 서울 올림픽을 하면서 사회가 그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한 바퀴 바뀌었어요. 거리도 굉장히 넓어지고 집들도 좋아지고 뭐 화장실 같은 건 아주 현대화했잖아요. 인프라가 바뀌면서 그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이 휴대 이동통신 단말기가 이제 보급이 됐어요. 그때는 이 이동 단말기가 굉장히 비쌌어요. 350만 원, 400만 원 했어요. 가입을 하려면은 가입비가 또 7, 80만 원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89년부터 디지털 이동통신 시스템 개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CDMA 이제 시발에 그러니까 시초는 뭐 아주 미약하게 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전에 연구 개발에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날로그 차량 이동 통신은 우리가 미국에서 전자 수입을 했어요. 단말기도 수입을 했고 시스템도 수입을 했고 그 단말기도 그때 일부 국산 기종이 나왔는데 국산 기종이 국산화 개발품이 아니고 외국산을 들여다가 이렇게 좀 상표 브랜드만 이렇게 한 그런 정도의
그 우리나라 수준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값도 이렇게 비쌌고. 그래서 이제 이동통신 개발을 이제 디지털 시작했는데 우리가 그 전에 그런 비슷한 시스템을 개발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외국의 선진국의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하고 뭔가 같이 기술을 공유해서 공동 개발하는 방식을 많이 이제 추진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이제 주관하는 부서에 이제 부장을 했는데 주로 한 일들이 많은 게 뭐 자료나 책을 찾아서 같이 연구원들하고 공부하면서 한편에서는 전문 연구원들을 초청을 해서 제 연구원들 대상으로 강습회를 열었어요. 그러면 튜토리얼을 굉장히 자주 열어가지고 우리 연구원들 저 포함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해서 뭘 해볼까 이제 그러고 있잖아요. 그 칼콤하고 이제 기술 제휴를 해서 공동 개발하기로 해서 이제 개발을 시작했어요. 개발하는 과정도 뭐 우리가 처음 하는 게 이렇게 굉장히 모험적이었지만 그 외부적인 환경이 굉장히 나빴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의 메이저들이 우리를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에트리라는 연구소가 그 전에 경험도 없으면서 굉장히 불확실한 CDMA를 개발한다니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그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어려움을 거쳐서 1996년 이제 초부터 서울, 인천하고 대전에서 이제 상용화를 시작했어요. 상용화 했어도 그 메이저들은 어디 보자. 뭐 상용화 뭐 처음에 뭐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런 마음이었었는데 우리가 1년이 지나가지고 CDMA 가입자가 100만을 돌파했어요. 이제 세계 기업들이 완전히 놀란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전에 심하게 그 비평을 했다는 그 업계 사람들이 너희들은 그 전에 경험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 선택을 했냐.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CDMA가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우리나라가 결국 CDMA 쪽에서는 독보적인 존재가 돼서 저희는 뭐 그게 유일한 방식이니까 죽고 살고 아주 열심히 해서 결국 우리 업체들이 상용화는 성공했어요. 그 CDMA를 그렇게 이제 우리가 모험적으로 선택을 해서 표준화를 했고 상용화 개발을 이제 뭐 애트리하고 업체 그때는 이제 삼성, LG, 현대 다 같이 공동으로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시스템 개발하고 단말기도 개발해서 이렇게 나오고 저희는 그 당시에는 과제를 저희들이 제안을 많이 했어요. 정부나 밖에서 너희들 이걸 한번 해보겠냐 해서 한 그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 우리나라 뭐 산업 발전에 그게 기여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제안을 했고 그 설득을 했고 하여튼 그래서 그게 목표 이제 들어가서 그 사업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래서 그때 애트리의 그 마크가 이제 저게 나가 I can do였어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저 연구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가운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그런 그 일 안에서 CDMA, 그러니까 디지털 이동통신도 우리는 안 해봤지만 우리가 교환계에서 우리가 성공을 했고 그것도 I can do 합쳐가지고 이것도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자신이 있은 거예요. 물론 당시에는 굉장히 무모하고 모험적이었지만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상용화를 세계 최초로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녀석이 이제 선진화됐고 2010년도 이후로는 우리 삼성이 세계 최대의 휴대 단말기 스마트폰 제조사예요. 그게 벌써 10년이 됐어요. 제가 세계된 게. 그게 96년에 그 CDMA 시스템 상용화 시작했잖아요. 그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10대의 그 이동통신 단말기 그 제작 회사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10분째도 안 들어갔어요. 외 연구원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해서요. 저가 이제 일을 할 때마다 저는 이제 올빼미 체질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시간들을 많이 연구소에서 보냈고 또 많은 경우는 집에까지 갖고 가요. 갖고 가 집에서 또 뭐 일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저희 때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그 연구원들은 근데 대신 낮에 그 근무 시간에 아주 열심히 일을 해야지. 집중해서 일을 하면은 못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요새는 산업체도 뭐 굉장히 발전했고, 맞아. 학교도 옛날과 달라서 많이 이제 그 진전이 돼가지고 경쟁이 굉장히 이제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사업을 만들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게 처지고, 에트리 같은 경우는 사업이 없으면 인력을 유지 못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큰 사업들이 있어요. 그 많은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5G로 이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6G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 6G는 지금에 있는 상태로서는 어떤 그 얼굴을 가지고 나타날지 예상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 이제 결국 에트리가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거예요. 6G에 대한 그 개념, 진행 방향, 전망 같은 걸 해가지고 한번 개발해보자 하는 생각에서 기본적으로 열정과 끈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정하고 끈기를 가지고 뭐 일에 이제 차근차근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경우 연구 개발 사업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돼요. 저는요. 가장 의욕만 가지고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서 이룬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연구 개발 분야는 많아요. 또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경험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거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많으면 그거는 열정하고 끈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르는 거는 자료를 찾거나 책을 찾아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동료 연구원끼리 같이 이 스터디를 하거나 뭐 실장이나 선배들한테 배우거나 그런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열정하고 끈기는 굉장히 필요한 그 덕목이고요. 제가 에트리에 83년에 입소를 해가지고 84년에 이제 첫 번째 과제로 시작한 과제가 한 6년을 했는데 결국 실용화를 못했어요. 그 과정에서 뭐 어려운 과정도 겪고 하면서 1년에 한 2번, 3번씩 발표회도 갖고 시험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뢰를 쌓아가지고 결국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이동통신 같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그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서 그런 그 신뢰관계를 잘 꾸미는 거에는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연구원들은 연구 책임자들이 그렇게 저희 때만큼은 절실하게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저희는 저희대로 가서 새로운 프로젝트 설명을 하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잘 이어져 와가지고 저는 그 첫 번째 프로젝트가 결국 실용화는 안 됐지만은 실제로 첫 번째 프로젝트를 하면서 같이 만나고 관리하던 분들하고 다 계속 그 후에도 관계를 계속 이제 잘 갖췄고 또 그런 덕에 디지털 이동통신 같은 그런 아주 모험적인 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정부가 기본적인 그 연구 사업에서 그 기반 기술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하는 그 책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무를 같이 잘 협의를 해가지고 뭐 좀 더 잘 이끌고 나가면은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거. 시대적인 역할이 변하고 있어요. 저희 시대에 저희 역할하고 지금 시대의 에트리 역할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3차 산업혁명에서 활동을 한 거고요. 정보화 시대에서 이제 뭐 기여를 했으면 기여했고 지금은 4차 산업 그러니까 또 역할이 다르고 기능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돼요. 소프트웨어적인 데서 굉장한 또 큰 변화가 있어서 뭐 AI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80년대, 90년대에는 AI 별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많은 경우는 AI를 가서 뭔가 새로운 일들이나 시스템 서비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있는 과거에는 주로 우리가 보는 연구 과제의 목적물을 보는 중심이 하드웨어 시스템 중심이었어요.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소프트웨어가 주가 되고 하드웨어가 전개되는 세상이 변했어요. 애트리의 입장에서는 하드웨어, 옛날 잘하고 있었던 하드웨어, 시스템, 그리고 새로운 소프트웨어, AI요. 그걸 잘 합해서 융합되는 서비스나 융합 시스템 쪽으로 더 열심히 나가야 또 좀 길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자꾸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고 우리가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되잖아요. 대자 벌써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게 제일 이제 중요한 상황이 되고 앞으로는 바이오 의료 쪽이 아마 제일 큰 산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애트리도 바이오 의료 쪽에 하고 우리 정보통신의 시스템 서비스 기술을 합쳐가지고 바이오 의료 쪽에 어떤 또 큰 길을 찾으면 그것도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